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파월이 발언한 말들이 RRE, 증시에는 확실히 장밋빛 레드선, 쌍라이트를 마구마구 비추더니만 결국 증시가 살짝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는 결과를 초래. 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분위기 좀 제대로 타보자. 산타 랠리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굴뚝 타고 내려올 기프트, 성탄의 선물이 벚꽃 피는 봄에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만발했었는데 이거 파월은 파월이고 시장은 시장이다 라는 말이 딱 맞죠. 어차피 시장은 제가 할 길 가는 사람의 잔머리와 기대감이라는 인지적, 감정적 요소와는 거리가 아주 먼, 어찌 보면 인공지능과 같은 무감, 무색, 무취, 무감은 그냥 마구마구 시장의 변동 요소를 흡수해가면서 마이웨이를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튀어나온 지표들, 미국 경제가 너무 강력해 연준이 다소 부글거리는 거품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금리 인하의 중거점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은 식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연준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를 조정해야 될 정도죠. 전망치가 12월 1.4%보다 0.7%포인트 더 높은 2.1%로 전망치가 12월 1.4%보다 0.7% 더 높은 2.1%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미국의 경기는 꺾일 줄 모르는 오름세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붙들고 있는 콘크리트 경제구조입니다. 게다가 간밤에 발표된 미국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건 제조업 지수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세, 그러니까 열일을 하고 있는 거고 톱니바퀴 기름을 쳐줘야 할 정도로 쌩쌩 잘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PMI 지수가 껑충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야,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 할 일이 있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일단 경기가 살짝 살얼음이 끼면서 뭔가 연착륙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려야 하는데 사방에선 경제 산불이 나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확산 범위가 바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는, 어느 분야에서건 미국 경제는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맹렬하게 따라붙는 쪽으로 기울어 가기 때문에 경제가 뭐 유례 없이 호황이 되고 있죠. 그러나 물가 체감도는 실제로 마트를 가기가 겁날 정도로 오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하죠. 그러니 금리 인하 쪽으로 카드를 계속 쥐고 있어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건데, 고용시장 강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 21만 2천 건을 하회.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실업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것도 지표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 파월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뭔가 조금 내가 토해낸, 아무리 뭐 접대용 멘트를 하지만 지표가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점도표상 점점점 찍어놔도 이걸 제대로 실행할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 당연히 환율이 파월의 말대로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면 달러가 좀 주춤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환율은 무슨 뭐 천정을 뚫고 있죠. 1340원을 드릴로 천장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여전히 미국 킹달러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104를 찍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상당 기간 오랜 긴축으로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후 그 차익을 다 벌어들이고 있는 양털 깎기식 달러의 움직임은 기존 잔존에 있는 자산 가치를 달러의 힘으로 빨아들이는 움직임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보는 계속될 듯 보입니다. 그동안 쪼였으니 파월이 풀어주는 듯한 느슨함, 한 2년간 양적 완화 무진장하다가 또 1, 2년간 바짝 쪼였죠. 그동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꼬르박는 사이에 그 자본은 그렇게 가치가 하락한 것들, 진공청소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흡입력으로 싸게 사들인 거고, 두둑하게 이제 뭐 배를 채웠으니까 다시 완화 쪽으로 가려 하는 건데 워낙 뭐 강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계속 비둘기 발언을 이어가는데도 시장 지표가 상당히 강경한 지표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올해 점도표상의 3회 인하는 그냥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주변에서 뭐 그렇게 계획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하고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ECB, BOE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유로화 대비 달러는 더욱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워낙 뭐 지금 유럽 쪽은 미국과 대비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억지로 뭐 금리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는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깐당깐당하고 있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0.25% 깜짝 인하를 했어요. 일단 스위스는 물가라도 안정이 되는 궤적에 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건데, 유럽 중앙은행도 6월쯤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변수는 독일이 좋지 않아. 물가가 도대체 잡히질 않는 나라 중 하나인데 거의 뭐 유럽에서 탑을 달리는 경제대국 견인차 역할을 했던 나라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오르는 물가 비상벨이 울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뭐 도대체 잘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정도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지금 한국은행 역시 중앙은행으로서 여러모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죠. 우리는 일단 뭐 부동산이 물려있는 파이가 너무 크잖아. 중국과 비슷한 경제구조 시스템인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금리 인하의 경로를 생각하는 나라들이야 물가만 바라보면서 지표가 누그러질 때를 노리는 이 골든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한국은 지금 국내 부동산 리스크가 워낙에 커가지고 자칫 세계 추세에 따라가다가는 뭐 여지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가 5,5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41곳 정도가 적자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금 유동성 부족하니까 고금리 예금 찍어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의 83% 증가해서 폭증한 이자 비용만 5조 원 가까이 되는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익보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연체율까지 급증을 하면서 6.5% 정도, 전년 말 대비 3%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물리고, 이게 뭐 회수해야 할 돈은 연체 때문에 또 묶이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말라가는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데, 게다가 PF 대출과 맞물리는 지표 아닙니까? 지금 뭐 건설업 자체와 맞물린 곳들이 많아서 이 PF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는 조금 다른 게 연체율이 6.5% 수준인 거에 비하면 지난 2011년에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연체율이 무려 25%에 달했어요. 거의 뭐 깜깜할 정도의 자금에서 불투명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조금 양호한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워낙 건설 쪽 경기가 안 좋아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역시도 분위기가 쎄한 느낌도 들고, 순이익은 감소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이익이 20분의 1 토막이 나고 869억 대비 전년도는 1조 5천억 정도의 이익이었는데 이거 얼마나 줄은 겁니까? 이거 엄청난 순이익 감소 아닙니까? 그리고 연체율도 5%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금융권과 연계된 PF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 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버튼 잘못 눌렀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건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중은행 PF 금리는 뭐 2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브릿지론에서 뭐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금리 상승분에 뽐뿌질 해대가지고 건설사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금리와 수수료가 과하지 않은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 쪽에서도 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위험한 건설업 쪽 자금이 투입된 금융사들은 방금 전 뭐 저축은행에서 보는 것처럼 연체율이 끝도 없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 당장 PF 내줘야 하는 상황에선 금리 벨트를 허리 위까지 쭉 올려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안전장치 해두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 버리면 건설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금리 떠안고 사업 가야 하는 건데, 위기 상황은 그래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이거 해법이 그리 마땅치 않습니다. 워낙 뭐 135조 가까이 되는 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PF 공식적 액수죠. 4분기에만 1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정말 뭐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 한국은행은 금리 여력,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려 해도 지금 건설과 금융이 팽팽하게 맞물려 있는 부실의 상관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쪽이 전격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처지라서 중앙은행 금리 계획과는 별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고민이고, 인하 쪽은 워낙 가계부채 부담도 커서 1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부채 사이즈로 인해서 이번 달 13일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3천억에 달하고 한 달 전보다 2조가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대출을 쪼여도 그냥 우회해서 천문학적으로 빚이 늘어가는 속도는 거의 광속입니다. 광속. 이렇게 부채 규모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할 수도 없는 처지고,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이 정도의 빚 증가 추세는 그냥 훌쩍 우습게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국내 금리 상황은 미국과 유럽 쪽 인하 분위기와는 달리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주 특수한 한국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 부분 고금리 상황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유연성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고속으로 아주 완고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집값 반등을 예상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4차원 세계를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냥 기대의 심리요, 업어서 가는 건데 이러다가 떨어지면 아프죠. 너무 뛰었다가 추락을 하면 충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거래량 2,300건 남짓되고 있는데 초중반까지는 잘 달린 듯 했어요. 이제 그냥 서서히 멈추고 있네. 1월 거래를 뛰어넘을 거라는 기대에 충족하겠지만 3,000건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당연히 매물은 적체 82,000건에서 완전히 붙어버렸어. 꼼짝을 안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물건 빼지 않겠다는 거고, 상황 봐서 확 쏟아져 나오는 전조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집값은 상반기에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5월이 아마 최대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하는 금융권 부실 사태가 위태위태해서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는 그닥 큰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수요가 워낙 얼어붙어서인데 드라마틱한 집값 전개가 앞으로 예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 파월의 말들이 무색할 만큼 미국 경제 지표는 금리를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앞으로 더욱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 금리 상황은 유럽과 미국과는 결이 확실히 다르다. 잠재된 위기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으로의 집값은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